지난 영상에 이어 코인 지갑과 코인 이동 방법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실질적인 예시를 보여드릴 예정이니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순서는 우선 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다른 CEX, 즉 중앙화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과 주의점, 수수료 정책 등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거래소와 글로벌 거래소 간의 이동 방법, 각 거래소의 차이점, 주의할 점, 그리고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 거래소의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방법과 개인 지갑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등을 말씀드리고 다시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보내는 방법까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인 지갑의 종류와 사용법까지 최대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용어나 작동 원리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일부 영상을 보고 오시기를 권장합니다. 새로운 용어나 내용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코인 전송은 개인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에서 강조했지만 전송 실수로 내 자산이 사라져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설명부터 드리고 실제 예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거래소에 있는 내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보내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은 내가 직접 구매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 거래소에 내 지갑으로 보냈을 수도 있겠죠. 첫 번째는 전송하고자 하는 코인의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이더리움 기반 토큰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ERC20이죠. 만약 비트코인을 ERC20 네트워크로 전송하려고 하면 자산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내는 거래소와 받는 거래소 모두 같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송받는 거래소에서 입금 주소를 확인하고 복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소를 잘못 복사하거나 네트워크가 맞지 않으면 자산을 잃을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정확히 확인하고 복사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코인의 경우 메모나 태그라는 것을 함께 입력해야 정상적으로 입금이 완료됩니다. 예를 들어 리플이나 스텔라 같은 코인을 전송할 때는 입금 주소 외에도 메모나 태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메모나 태그가 필요한 이유는 거래소는 보통 공유 지갑 주소를 사용하는데 하나의 지갑 주소에 여러 사용자의 암호화폐가 입금되기 때문에 각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메모 또는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간 거래라든지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전송할 때 메모 태그를 정확히 입력해야 거래소의 입금 처리가 완료됩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메모가 필요한 코인은 리플, 스텔라, EOS, 코스모스, BNB, 바이낸스 코인이죠. 이 정도가 메모가 필요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대부분의 ERC20 토큰은 고유한 지갑 주소가 부여되기 때문에 메모나 태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도 고유한 입금 주소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암호화폐는 주소만 입력하면 전송이 완료됩니다. 이 메모는 거래소에서 입금 주소를 생성할 때 필요한 코인에는 확인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만약에 메모 확인 메시지가 떴다면 전송 시에 무조건 메모를 같이 입력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보내는 거래소에서 출금 요청을 합니다. 전송하려는 코인을 선택을 하고 출금 메뉴로 이동해서 복사한 입금 주소를 넣고 출금할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메모가 필요하다면 메모도 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야겠죠. 일부 거래소는 네트워크 수수료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출금 요청 확인 및 이중 확인입니다. 출금 요청을 확인한 후 출금 비밀번호나 2단계 인정을 완료합니다. 여기서 2단계 인정은 OTP일 수도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인정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정 방법을 등록 안 하셨다면 등록하라고 뜰 겁니다. 편하신 인정 방법을 등록하셔서 인정하시면 되겠죠. 일부 거래소는 이메일로 출금 인정 확인 요청을 보냅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최종 요청을 승인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전송 상태 확인입니다. 출금 요청 후에 거래소에 제공하는 출금 기록 페이지를 통해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탐색기를 통해 전송 과정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입금 완료 확인입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받는 거래소의 입금 기록에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전송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네트워크가 혼잡하거나 수수료가 낮게 설정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블록체인 탐색기를 통해서 상태를 확인하거나 수수료를 조정해서 전송 속도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수수료라고 하니 시중 금융거래에서 일부 조금 떼는 수수료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와 코인마다 출금 수수료가 다르고 여기서 거래소 수수료도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일부 거래소는 최소 전송 금액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설정값보다 적은 금액을 전송하면 입금이 되지를 않습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잘못된 네트워크나 주소로 전송하면 자산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주소는 꼭 2번 이상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암호화폐는 전송할 때 보내는 암호화폐의 개수, 수량이죠. 이런 수량과는 상관없이 트랜잭션 건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수료는 개수가 아닌 트랜잭션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전송 수수료가 전송하는 코인의 양이 아닌 트랜잭션 처리의 데이터 크기와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0.1BTC를 보내든 100BTC를 보내든 트랜잭션 한 번당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단 트랜잭션 크기, 데이터 용량이죠. 이게 매우 커지면 수수료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전송하는 것보다는 한 번 보낼 때 다 같이 모아 보내는 게 좋겠죠. 여기서 트랜잭션이란 용어가 생소할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암호화폐에서 트랜잭션은 간단히 말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쉽게 은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에서는 A가 B에게 돈을 송금할 때 A가 송금을 요청하고 은행은 확인한 다음에 B에게 송금을 완료시켜 줍니다. 암호화폐 전송은 A가 자신의 지갑에서 B의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만약 전송한다고 했을 때 주소를 넣고 전송을 요청하면 네트워크가 검증을 하고 이게 합의가 완료되면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전송이 완료되겠죠. 이런 일련의 전송 과정 자체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잭션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투명성을 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모든 트랜잭션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경 불가능입니다. 한 번 기록된 트랜잭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노드들이 한 번 합의를 완료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분산입니다. 은행처럼 중앙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검증을 합니다. 노드들이 검증하고 분산 원장에 기록되는 거죠. 일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트랜잭션은 암호화폐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자주 사용할 단어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사소한 실수로 꽤 많은 코인을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의 안전장치에 너무 익숙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암호화폐는 개인이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보안성과 신뢰성이 뛰어나지만 실수에 대한 책임은 모두 개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거래를 진행할 때는 스스로 보안 장치를 작동시킨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 코인을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비썸 한국 거래소죠. 비썸에서 바이낸스로 한번 코인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구매한 모든 코인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른 거래소로도 이동이 가능하고 개인 지갑으로도 이동해서 보관할 수 있으세요. 거래소 간 코인을 이동할 때 아까 말씀드린 메모가 필요한 리퍼를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선 거래소의 입출금으로 가시고 여기서 이동하고자 하는 자산을 클릭한 다음에 오입금 주의사항 안내사항이 나오죠.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출금으로 갑니다. 여기 입금은 다른 거래소나 지갑에서 비썸으로 보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보시면 입금 주소와 리플을 거래소에서 받을 때는 무조건 메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메모나 태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태그 보이시죠? 주소와 함께 태그를 같이 적어 주셔야 정확하게 4계좌의 리플이 입금됩니다. 지금은 보내는 거니까 출금으로 가시고 자, 다음 바이낸스로 가서 디파짓 들어가십니다. 입금 받을 때는 디파짓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예금하라는 거죠. 바이낸스에서 다른 지갑이나 거래소로 보낼 때는 위드드로우로 가셔야 됩니다. 인출하는 거죠. 바이낸스에서 리플을 받을 겁니다. 비썸에서 보낸 리플을. 그리고 디파짓 크립토 들어가신 다음에 우선 코인을 선택하시고 리플을 선택해야겠죠. XRP를 선택하신 다음에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는 XRP를 선택하시고 국내 거래소에서 보낼 수 있는 리플은 전부 XRP 네트워크입니다. 메모를 확인하라고 안내사항이 나오죠. OK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주소와 밑에 메모가 나옵니다. 옆에 복사 있으니까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시 비썸 XRP 출금으로 가셔서 자, 한 번 더 XRP 출금해서 네트워크 확인하시고 XRP 맞죠? BNB나 이대로 선택하시면 전송은 되지만 자산이 안 갑니다. 그리고 주소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 메모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V 누르시면 돼요.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수량 누르시고 필요한 만큼 수량을 누르시고 리플
자, 다시 확인할게요. 리플 네트워크 XRP 주소 메모까지 그리고 보낼 수량 확인하시고 출금 신청하시면 되세요. 그럼 인정하라고 나오죠. 그리고 출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리플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전송이 빠른 편입니다. 그래도 이게 트랜잭션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리플이 약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립니다. 네트워크가 조금 혼잡하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 송금하듯이 바로바로 전송되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리플은 빠른 편입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 다른 코인의 주소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BTC 입력하시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죠. 내가 받는 거래소와 보내는 거래소 간의 네트워크가 동일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메모나 태그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주소가 하나만 나오죠. 요것만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네트워크 확인한 다음에 전송하시면 되세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네트워크 선택한 다음에 주소만 나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여기 보시면 바이낸스에서 입금이 완료됐다고 뜨죠. 이렇게 전송이 완료된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보낼 때는 똑같이 역순으로 하시면 되세요. 빗썸의 리플 주소와 메모를 확인하시고 바이낸스에서 위드드로우 크립토 가셔서 코인과 네트워크 수량을 입력하신 다음에 리플 주소와 메모를 붙여 넣으시고 똑같이 보내시면 되세요. 여기 셀렉트 코인 XRP 선택하시고 다시 빗썸 가셔서 빗썸 입금에 받을 자산 XRP 선택하신 다음에 입금 주소 복사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소 붙여 넣으시고 컨펌 하신 다음에 메모 적으라고 그러죠. 그러면 다시 가서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수량 입력하신 다음에 위드드로우 하시면 똑같이 기다리시면 전송이 되십니다. 여기까지 코인 거래소 간 전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요거를 몇 주 전에 만들어 놓고 편집을 못했어요. 이제 편집을 마치고 올리는데 지갑도 제가 녹화를 다 해놨는데 아직 편집을 못했습니다. 지갑도 조만간에 편집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너무 안 올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저도 트레이딩을 합니다. 트레이딩을 하면서 각종 정보나 시황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게 체크하는 것들 혼자만 하지 말고 여러분한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체크하는 것들은 크립토 뉴스들 전부 서치합니다. 공통점이 있거나 특이한 뉴스들이 있으면은 따로 편집하지 않고 편하게 제가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무편집으로 그때그때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트레이딩 하기 전에 항상 뉴스를 서치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같이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현물 선물 다 하는데 이런 정보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트레이딩 하는 정보는 공유드리기가 힘들고 요즘 트렌드 뉴스는 제가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